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오늘 5장 내담자의 감정에 반응하기입니다. 자, 홍태란 선생님 발표 해주시죠. 자, 오늘 5장 내담자의 감정에 반응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5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장에 작업가설을 세우고 3장에 저항을 탐색하고 4장에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결국에 이제 여기 내담자 감정에 반응하기, 꽃입니다. 꽃 2장이. 그래서 이거의 개관은 그러니까 사실 계속된 문제의 핵심은 고통스러운 감정인데, 그런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효과적으로 이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이제 이 감정을 인식하게 되고 변화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2장, 3장에서 했던 것처럼 저항을 좀 탐색하고 그 다음에 내부로 초점을 맞추게 해줬을 때 내담자는 타인의 행동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강렬하게 자기의 감정을 느낄 텐데, 근데 이 느끼고 있을 때 사실 또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 5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응을 더 하게 되면 동반하는 복잡한 감정들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됨으로써 훨씬 이제 교정적 정서 경험을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이제 결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정서 과정이 이제 상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내담자 감정의 반응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내담자의 양가 감정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도 양가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 문제가 있는 거를 상담자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상담자는 이 양가 감정 이면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해결해 본 적이 없는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은 되게 부적절하다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상담에서 드러냈을 때 자신의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상담자가 좀 끌고 가게 되면은 상담자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교정적 정서 경험이 이루어지면 이제 상담에 급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내담자는 원치 않은 대인관계 결과 때문에 감정을 회피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이제 그 감정은 어떠세요? 뭐 지금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 저는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진짜로 모를 수도 있지만 결론은 이 감정을 표현하고 나서 대인관계적인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거절했던 경험이, 만약에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할 거라는 이제 이런 대인관계적인 결과를 갖고 있는 내담자가 과거에 거절당했던 경험과 지금 상담자의 관계에서 거절당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르다고 구분지어지고 이제 상담자는 다르게 해야겠죠. 그리고 내담자들은 이제 양육자들의 감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가 강압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부모가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담자들은 그거를 우리 부모는 나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고 회피를 하겠죠. 그러면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면화된 부모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는 착하고 나는 나빠의 틀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거를 상담자가 인식하고 상담자가 부모를 욕하는 게 아니라 거부감 없이 내담자에 네가 이런 경험을 했겠구나 하고 경험을 반영을 해서 감정을 표현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감정에 접근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 여자친구가 저보단 친구들을 챙길 때 화가 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상담자는 이제 머릿속으로 네 가지 길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좀 더 물어볼까? 여자친구가 어떤 상황? 두 번째, 말 한 말을,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죠? 라고 명명할 수 있고, 세 번째, 여자친구들의 이슈를 예전에 상담회계에서 얘기했던 것과 근거지어서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군요. 뭐 이런. 그리고 네 번째, 여자친구보다 자신을 먼저
자기보다 친구들을 챙긴다는 이 내담자들의 관계에서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런 네 가지들의 길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 순간에 두드러진 감정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친구들 챙길 때 화가 나요 했을 때 화가 나요 라는 이 감정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감정을 확장하고 다듬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담자가 뭔가 좀 힘든 걸 얘기했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개방적인 질문인데, 이것은 이제 내담자가 자신이 스스로 핵심적이라고 느끼는 걸 탐색을 하게 됩니다. 개방적인 질문 자체가. 그래서 내담자들은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본 경험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뭐 살면서 개방형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다 비난하고 욕하지, 너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 곳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제 탐색을 하게 되고, 그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걸 알게 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이제 증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담자는 단순히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감정을 경험한 때 진전한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을 분출하는 거는 그냥 뭐 표현한 거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게 하려면은 사실은 상담자와 대면해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제 느껴야지 이제 그 변화의 이제 시작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반응적 관계 구축인데,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상담자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말에 그 동반한 정서의 불일치를 언급인데, 그러니까 내담자들은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좀 부담되고 좀 어색하니까 웃는 얼굴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언급해 주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은 좀 웃고 계신다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신의 정서를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증상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시작되므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접촉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정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상담자 같이 경험하고 느껴야지 더 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적 정서 확인하기입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이 주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상담 장면에 오게 되는 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실패를 하는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대학생인 이제 내담자가 자기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위기를 이제 겪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신이 실패할 줄 모르는 두려움, 그런 거에 핵심 감정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하면은 현재 상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내담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거의 핵심 감정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감정을 느끼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느끼는 감정이 과거에서 자신의 핵심 감정과 연결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면 2단계로 이제 현재 상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3단계 자신을 받아들이고, 혹은 뭐 용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단계, 네 번째는 이제 자기가 그걸 스스로 했으니까 자기 효능감이 증대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인데, 회사에서 이제 해고된 내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잘렸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정은 파탄 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무기력감이 쩔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안 하게 돼 있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에서 반복되는 정서 주제에 대해서 핵심 감정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될 텐데, 내담자가 그럼 거기서 이제 핵심 감정인 무기력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핵심 감정을 알아주면서 주변의 상황에 대한 감정도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화된 정서가 있는데, 이제 내담자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감정, 즉 성격화된 정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격화된 정서 뭐냐면, 본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트레스 상황이 없을 때는 뭐 거절당하는 거 두렵지 않은데, 자기가 너무 지금 일이 바쁘거나 정서적으로 힘들 때 거절당하는 게 이제 확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담자는 이 사람의 성격화된 정서를 거절당하는 걸 잡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알고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빈번하게 제시하는 정서군을 인지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이제 내담자가 이제 하는 말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내담자가 표면적으로 제시하는 감정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도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랬을 때 내담자가 앞에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슬픔을 표현했을 때 내담자의 여러 감정의 사이클이 어떤 거라는지 그 이면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장에서 했을 때 분노, 수치심 사이클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분노, 슬픔, 수치심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심은 본인 자체 존재에 대한 부적절함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치심을 갖고 있는 내담자가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 평가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평가를 받는 상황이 왔을 때 슬픔을 느끼겠죠? 그 슬픔을 느끼는 거는 본인이 되게 이런 거를 평가받는 거를 어려워한다는 걸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부적절한 사람이 수치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나 잘한다고, 나 못하지 않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분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평가받는 상황이 오면은 슬픔보다는 분노를 표현하고, 또 슬픔보다는 분노를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그냥 늘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이클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내담자가 분노를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감정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이라면 이제 슬픔 때문에 이제 동반된 분노겠죠. 그래서 이 슬픔, 내가 좀 이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구나, 내가 이런 거는 되게 연약하다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분노, 슬픔, 분노 이 패턴을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분노, 슬픔, 수치심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통합하게 해서 본인이 이제 좀 내담자가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스트레스를 위해 버텨주는 환경 제공하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같이 이제 반응해주고 이제 끌고 가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다른 한 축으로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담아낼 수 있는 안전한 버텨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착 유형에서 설명하면은 이제 안전 애착들은 되게 위기 상황이나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부모를 이제 안전기지로 삼아서 이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불안정 애착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기지 역할을 상담자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 내담자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동안 정서적으로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은 본인이 힘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하고 붙어 있어서 상담자가 안전기지 역할을 해줬을 때 이제 내부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같이 함께 정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담자 감정 문제 해결하도록 조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상담자의 역전이다. 그래서 이제 역전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 역전이는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 이제 네 가지 중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 내담자가 자신을 좋아하게 하려는 상담자의 욕구가 방해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대해 너무 과하게 책임지려고 할 때 역전이가 생기고, 상담자가 종종 자신의 원가족에서 기원한 감정 표현 규칙을 상담관계에 갖고 올 때 생기고, 상담자는 때때로 내담자의 이슈와 자신의 이슈를 분리시키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역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상담자는 역전이를 다양하게 겪는데, 이럴 때 이제 해결 방법은 이제 슈퍼바이저의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취약한 거를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역전이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담을 대하는 태도가 상담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결국에 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내담자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인데, 그런데 내담자와 함께 조성하는 관계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담자는 자신의 역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평생 해야 된다라는 좀 마음을 가지고, 역전이가 일어나는 건 되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하나 일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역전이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평생에 걸쳐서 작업할 마음으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변화를 해야지 내담자한테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전이에 대한 태도를 이제 좀 겸허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장은 끝났습니다. 자, 오늘 토론자 김연아 선생님, 우리 토론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새로운 멤버가 맞죠? 자,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진 상담센터에 있는 홍석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워요. 나도 반가워. 나이가 반가우면 되지. 280일 동안 세계여행을 마치고 오셨는데 한마디 좀 소감. 아, 다시 돌아온 소감. 되게 긴 시간 여행 갔다 왔는데요. 오니까 그냥 뭐지? 뭔가 이렇게 그 여행했던 기간이 이렇게 접힌 것처럼 그냥 어저께. 자, 그럼 우리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선생님 오늘 어떤 얘기 같이 할지. 아니 여행을 가서 재미없는 사람 재미없잖아요. 자, 합시다. 자, 뭐 질문해 주세요. 네. 그 내담자의 감정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제 네. 전반적인 부분을 걸쳐서 네. 잘 들었고요. 네. 그래서 변화의 효과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 변화의 효과적인 반응을 지나서 이제 보듬어 주기에 대한 부분에 245페이지. 적었어요. 그래서 그 242페이지 이제 버텨주는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이 결국에는 보듬어 주는 게 중요하고 이 보듬어 주는 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이제 정서적 교정이 또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변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버텨주는 환경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혹시 황철원 선생님이 상담자로서 어떻게 좀 접근하시는지 어떻게 버텨주는 환경을 만들고 네, 이걸 보고도 또 뭐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 네, 그런 거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버텨주는. 왜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내담자 이제 근데 이거 얘기를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안 보겠지. 여러분 잘 보셨죠? 연출 안 해요. 지금 대본도 없고 질문하면 당황해. 예를 들어서 내담자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절당하는 걸 예를 자주 쓰는데 근데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상담하면서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확인을 계속 이제 좀 관계가 진행되고 좀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확인을 좀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예를 상담이라 하면은 이제 여기서밖에 선생님은 없는데 뭐 나는 뭐 밖에서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 연락해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락을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래서 상담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이제 일단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문자나 뭐 전화로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걸로 하고 이제 상담을 다시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약이 없다라는 거, 네가 이제 거절당하는 거에 얼마나 힘든지 알고 그거를 좀 표현할 때 이제 네가 진짜 원하면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 나한테 연락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했던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담자로 그 상담자한테 연락을 하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아니, 만약에 이제 원하면은 자기가 좀 거절당했을 때 좀 밖에서는 힘들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한테 연락을 해라.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네, 이제 그럼 혹시 다른 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나요?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나요? 김연아 선생님은 궁금한 게 있나요? 김연아 선생님 어떻게 적어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여기서 이제 이 버텨주기 환경, 보듬어주기를 읽을 때 느꼈던 게 그런 장면이었어요.
엄마하고 싸우고 들어갔어. 근데 이제 싸우고 들어가면 삐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를 이제 똑똑똑하고 왜 그러니 괜찮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저 엄마랑의 그 사이가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봤을 때 본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엄마랑 균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게 참 서운하고 그런 기억이 이제 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에서 제가 집단원으로 있을 때 제가 좀 이제 저가 집단 상담 있을 때 리더한테 고마웠던 게 저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그렇게 또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 직접적으로. 네 맞아요. 네. 오늘 늦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뭐라도 좀 얘기해 보려고. 나라도 얘기를 해야지. 나라도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뭔가 어렵게 하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대신해서 편을 들어주면서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저한테는 뭔가 우리만의 이 맞춰가는 그거를 알아주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거기서 좀 여기가 안전한 기지다. 그러면서 더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구나 싶어서 저도 이제 내담자한테 좀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게 있다는 부분도 그냥 솔직하게 좀 드러내고 거기서 좀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그랬나 했을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랑 개인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같이 하는 경우였는데 이제 리더하고 갈등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리더한테 내가 리더한테만 말을 난 리더한테는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내담자한테 더 너가 좀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좀 힘 좀 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리더한테 화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너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하고 저도 그때 그렇게 표현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안전하게 느껴지고 너가 진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보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하게 버텨내는 환경 아까 안전기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로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뭐 감정 내가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경험하고 그걸 드러낼 때도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그냥 줄이면 관계가 깨지지 않는 환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믿는. 네, 믿을 수 있는 서로 신뢰로운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 그 아까 그 엄마랑 싸웠을 때 그렇다는 거나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결과적으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한 이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여행 가시기 전에 그 황슬 선생님이랑 싸웠을 때 황슬 선생님이 지금도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그래도 이게 그래도 안전하니까 기지라는 느낌을 가지시고. 네. 몰라. 네. 다른 사람은 안전하지 않아 받아주지 않거든. 안전하지 않아. 나는 이게 버텨주는 환경이 영어로 홀딩이거든. 홀딩.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애들이 막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걸 전문 용어로 지랄침이라 그래요. 지랄침. 막 지랄칠 때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정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온전히 이제 그 양육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 양육자가 그 불안을 다 이제 버텨줄 때 이제 그때 아이가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 이제 그럴 때 어떤 부모들은 자기도 불안하고 견디기 싫으니까 애를 방치하는 거야. 혼자 차분해질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더 크게 혼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홀딩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는 그 뭐죠? 236페이지의 그 이제 네 번째 줄에 버텨주는 환경 밑에 내담자가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요 표현만 보면은 내담자가 이제 굉장히 힘들 때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서 이런 어려운 감정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어요.
뭐 그 감정을 참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뉘앙스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감정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해줘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것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분노하고 화내고 근데 그대로 상담자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장의 역전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담자도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러니까 내담자의 화가 정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상담자도 같이 화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는 등 돌리지 않는 거 저는 그게 버텨주는 환경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려워? 등 돌리고 싶지. 다. 그럼 저도 비슷한 얘기 할 수 있는데요. 그 한 번은 후배가 저한테 그러니까 상담자가 왜 내담자한테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왜 화나는 감정을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었어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왜 화를 표현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왜 화를 내야 하는가? 화라는 감정이 사실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화 때문에 관계들이 많이 깨지는데 상담자가 이제 그 화를 왜 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화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뭐 수치심 분노 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이제 사람한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 분노라는 감정이 사람한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랄침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랄침이 일어날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더 화를 내서 아이가 아예 화를 못 내게 하거나 아이가 이제 화를 안 내도록 완전히 무관심해서 반응을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들 이제 많이 대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를 받다 보니까 이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슬픔도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화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상담자 앞에 와서도 이제 화를 이제 내보는 거죠. 상담자 앞에서도 화를 내는 내담자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컨테이닝이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 얘기를 듣고 아 당신의 감정이 그랬어요 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담자가 화는 내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감정가로 상담자가 반응은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화를 내고 있는데 상담자는 너무 차분하다거나 내담자가 화를 내고 있는데 내담자가 화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화를 내는 게 사실은 부적절한 거고 적절한 거는 내담자가 보이는 정석과 정도예요. 예를 들어 내담자가 저한테 와서 사실 선생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그냥 가만히 아 그러셨어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빡치죠. 사실은 그런 순간은 내담자가 상담자를 불안으로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불안을 상담자한테 던지면서 내 불안 안으로 당신도 들어와 주시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손을 내미는 건데 상담자가 그때 반응을 그 정도의 정석가로 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사실은 그 손을 쳐내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 컨테이닝 그러니까 홀딩한다는 이제 의미가 사실은 내담자가 보이는 감정가 수준에서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더라도 감정가 수준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사실은 더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내담자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감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픔이 나오려면 분노를 충분히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충분히 내게 하려면 계속 상담자가 그 분노 수준의 감정가 정도는 계속 같이 받아쳐주고 있어야 내담자가 충분히 화를 다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픔이라는 감정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홀딩의 한 예로는 그런 것도 좀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이거 이 장을 읽으면서도 좀 고민이 됐던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 내담자 감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덜 아니고 더 아니고 딱 그 수준에 맞게.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는 이제 슈퍼비전을 받거나 이제 독서를 많이 해라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참 그 어떻게 이거를 감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실전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이럴 수 있죠. 이 책 쓰신 분이 슈퍼바이저 해주면 할 것 같아. 그럴 수 있고. 나도 매일 써야 돼. 그리고 245페이지 그 앞에 바로 위에 보면은 지금 했던 얘기랑 관련해서 상담자의 목표는 발달적으로 지나쳐온
버텨주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왠지 옛날에 읽었던 논문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아이들이 부모랑 상호작용할 때 애가 웃으면 부모도 웃잖아. 그리고 애가 울면 부모도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들의 놀이를 봤을 때 이제 아이를 막 이렇게 막 간지럽히고 막 상호작용하면서 아이와 아빠가 감정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야. 즐거운 감정이. 그런데 이제 아빠는 이제 어른이니까 애가 너무 흥분했으면 사실 또 흥분을 또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 아빠가 그거를 싱크로나이즈 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하잖아요. 이제 요런 과정들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화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했을 때 같이 느끼고 같이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또 이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감정 분출이 오히려 분출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게 지나쳐서 진짜 내담자가 자신의 핵심 감정을 놓칠 만한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그때 다시 좀 상담자가 먼저 차분하게 우리 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사실 어렸을 적에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실 받았던 혹은 받았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담자가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아빠가 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이제 아빠 양육 채널 보시면 그렇지. 효과적이죠. 누가 썼죠? 그 있어요, 그 여기서 얘기 못 하는데 그 아빠 양육 치면 나옵니다. 많아요, 아빠 양육책. 아시면 많아. 요즘에 많아. 다시 양양실에 있어요. 근데 언제 아빠가 되실? 언제? 네. 그러니까 제가 애를 낳을 수 있으면 지금은 낳겠는데. 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불안하죠, 좀. 아빠가 되기. 아니 불안하긴 한데. 내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 불안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뒤에. 야, 재밌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이제 페이지. 내가 안 불안하다 큰일 날 뻔했네. 도구가 됐어. 그렇죠. 아니 이제 상담자의 이제 주저, 역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다들 또 궁금한 거예요. 한 분씩 다른 상담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도 잘 넘어가시네요. 이 맥락이 연결이 되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 잘했어. 재밌다. 그래서 뭐 역전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역전이와 그 내담자의 문제가 맞물렸을 때 어떻게 좀 안전하게 또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변화를 나아갈지 그게 참 고민이 많은데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담자가 혼자 개인의 눈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저의 역전이 네. 상담할 때 자꾸 화를 내지. 약간 그죠. 마치 아줌마를 보는 듯한 맨날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거. 그런 게 있죠. 네. 예. 좀 아줌마 같은 모습. 간섭하고. 맞아요. 그 간섭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많이 피드백을 듣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런 간섭하는 것에 대한 좀 역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개입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역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혼자 스스로 그거를 발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를 혼자 자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호작용이니까 이 수준을 내가 어디에 맞춰야 할지는 사실은 내담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느 수준을 기대하고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내담자한테 어느 수준의 간섭이 필요한지,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맞춰나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담자가 역전이를 알기 위한 결국의 목적은 사실 그걸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그거 자체를 자각한다고 자각해서 표현하지 않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쓰는 방법은 내담자를 그 역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훈련시켜야 돼요.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자신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상담자한테 표현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 전에 완성되기도 할 테고, 상담자가 역전이가 일어나기 전에 완성되기도 할 테고,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연습을 계속 시켜 놓아야 어느 순간에는 그게 선생님 이런 방식은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면 제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듭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신뢰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어느 한 가지로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니라 상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상담자가 준비해야 하는 몫이에요. 내담자를 준비시켜야 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쿨 선생님은 이제 개입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역전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피하는 이제 역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 좀 이렇게 다가가는 거 좀 싫어하고, 적정한 선 유지하는 게 좋은데, 근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선을 자꾸 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거든요. 한 명이 되면은 한 명이 넘고, 두 명이 넘고, 세 명이 넘으면 이게 곱하기가 돼가지고 너무 압박감으로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뭐 이제 되게 그런 상태에서 되게 힘든 상태였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개인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어떤 상태인지 좀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차피 내 역전이 회피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회피하는 거를 직접 더 경험해야겠다. 그래서 상담하는 걸 확 다 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랭이 찢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찢었을 때 이제 물론 상담하면서도 계속 이제 고민하고 내 역전이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홍수로 하게 되면은 상담자 개인의 이제 역전이가 근데 뭘 늘렸다는 거예요? 내담자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담자를 더 많이 받거나 이제 안 나고. 자기가 이제 근데 이렇게 쫙 찢으셨다가 다시 확 오므라드셨잖아요. 쫙 찢다가 이렇게 오므라들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말했잖아 마지막에 진짜. 평생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내담자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돋보게 되더라. 마음의 힘이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본인이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직면한 거죠,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아니 홍경 선생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안해. 안 궁금한 것 같아요? 아, 네, 홍수영 선생님 어떻게 좀 역전이는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담자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본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역전이가 있는지가 네. 궁금하니까 김연아 선생님은. 저도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요거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니 무슨 역전이가 있냐니까. 아, 그러면 내담자한테 욕해달라고 좀 해줄까?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을 상담으로 하고 계신지. 아까 할 얘기 생각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까먹었어요. 아직 마음은 아프리카에 계신 거 같아요. 세렝게티 두고 오셨어.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화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데 어떤 그런 뭔가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다면 좀 너무 이제 그 순간에 상대방 감정을 좀 못 보고 너무 좀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뭔가 이게 필요해. 근데 그런데 나는 항상 그런 게 원했거든. 누가 내 삶에 개입해서 좀 개입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나는 뭐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사람 또 이제 엄청 그 사람이 상담을 받아 왔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얘도 그런데 그래 나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게 필요하겠다. 너는 그게 필요하지. 그럼 내가 해줄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조율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계속 지금 마음에 남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도 원하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수준보다 내가 너무 많이 과하게 표현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등 돌리고 떠나고, 그래서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어떤 친구는 아주 예전 초반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훅 들어가고 이 친구도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되지 않았을 때 훅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오케이 좋아 들어왔어 들어갔어 근데 사실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그랬을 때 되게 무력감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 초반에 그렇게 할 거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못 그만 조심해야 돼. 됐네. 그만 조심해야 돼. 정말. 근데 끊었어요. 그럼 가. 그럼 가.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기 뭐지? 저는 원래 좀 제 얘기를 조금 많이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상담을 할 때도 저는 계속 아, 일부러? 아니 원래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너한테는 많이 하는 거야. 너 싫어했어. 안전한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면 깜짝 놀랐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톡 찌르면 술술 나오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근데 그것도 상담에서 그것도 이제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는 상담자로서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내담자 얘기를 꺼내고 같이 듣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데 가끔씩 내담자가 왜 선생님 얘기는 안 해요? 라고 하면은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궁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걸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내가 뭐 엊그제 이제 밴드 채팅에서 얘기했듯이 평가 불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안 나?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얘기나. 지금도 그렇잖아. 네. 카메라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콕 집어 말하지 않으면 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평소에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평소에요?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이게 궁금하다라든지 쟤도 왜 저럴까? 상대방에 대한 거? 그렇지. 상대방에 상담할 때 대한 거는 얘기하죠. 저에 대한 얘기. 뭐 본인 히스토리? 히스토리? 시스토리를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내담자. 갑자기 내담자가 와서 선생님이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 이걸 궁금해한다고? 근데 이제 그걸 그러니까 물어보긴 약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걸린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왜 선생님 질문만 하고 자기 얘기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움이잖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게 싫어서 저는 좀 제 얘기를 먼저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아니, 나는 무슨 언니가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니 그 얘기는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왜 선생님 얘기 안 하세요? 이게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했나 보네. 감정 표현. 이현 선생님은 그런 얘기 안 듣거든. 자기 집안 얘기 안 해도 선생님은 선생님 얘기 안 하시면 이런 얘기 안 듣거든. 그만 좀 너무 많이 해서 아니 감정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안 들어. 감정에 대해서는 안 듣는데 그 얘기 들어. 선생님은 왜 본인 사는 얘기는 안 하냐고. 그러면은 이게 집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네 그러네요. 뭐 집단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집단은 이제 리더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의 역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그때 그러니까, 드는 네, 그때 순간의 당시에는 감정보다는 저의 감정을 막 얘기하는 그럴 수 것보다는 네 집단원들의 역동을 다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제 감정을 더 표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앞장에서 우려했어. 관찰자랑 어. 참여자 입장을 해야 되는데 관찰자를 하게 되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돼. 아니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아, 저 말시게. 야 방송 재밌어진다 야. 조만간 이 스터디 영상을 집단 영상으로 좀 다시 이제 아, 뭐야, 이렇게 이거. 아니 280일 만에 오늘 처음 봤는데 바로 방송하니까 지금 오늘 처음 본 거야? 네. 아 그래요? 자, 김 선생님 빨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네, 그다음 네, 그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 각자의 그 역전이가 있어서. 김 선생님 얘기했나? 저요? 아니 저는 아까 좀 얘기 살짝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둔하다 보니까 상대가 오히려 중요한 걸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둔해서 몰랐던 거를 상대방이 이제 뭔가 내 돈 이렇게 뭐 사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를 이제 뭔가 평가하는 듯한 말이 저는 막 되게 당황해서 막 아니 그거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변명으로 그냥 넘긴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약간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평가보라.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넘어서서 좀 진화가 돼갖고
아 이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새겨 들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반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지. 그거에 대한 반응까지 좀 잘 효과. 아니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갈등 상황이 되면 막말을 하시잖아요. 부적절한 말. 제가 갈등해봐서 아는데 그런 거 이거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은 너무 화가 나. 뭐 맞아요. 나를 무시한다 그것도 생각하면. 있어요. 이제 진화에서 저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진화 예전에 말을 안 우리가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하면 뭐가 되는 건가? 이제 막말 싸움. 막말 사피엔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쵸. 이제 무조건 반응해야겠다, 이제 피하지는 않아야겠다 이러니까 이제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말을 하고 좀 그래서 이제 내 남자를 아까 작업을 이렇게 밑작업을 하신다 하셨는데 저도 좀 그런 작업을 많이 해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내 남자가 오히려 얘도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애인 거를 알 수 있게끔 나도 사실 잘 모른다 이런 것도 얘기 그냥 솔직하게 하려고 하고 나도 그냥 화나서 한 얘기였던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도 좀 근데 랜덤들이 상담을 오나요? 그런 얘기 듣고도?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계속 균열이 좀 지속되는 회복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그래도 뭐 공간비가 좀 싸니까. 네, 여기서 네. 한 번 더 깎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김은하 선생님은 또 장점이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모습 안 그럼. 이런 용기 부정이 있는 돼야 모습이 되는데. 있다. 이게 근데 이런 솔직한 얘기 사실은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사실 버텨주는 거야. 맞아. 네. 아니 포장 안 해 진짜야. 그럼. 근데 나도 그걸로 먹고 살았거든. 근데 이게 지금 황철 선생님도 얘기하고 김현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이거 참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본인이 사실은 본인의 부족한 모습이나 본인의 솔직히 남들한테 잘 얘기하지 않는 감정들을 많이 이제 숨기고 사는데 그거를 먼저 오픈해 볼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전에 상담자가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상담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보다 부족한 모습을 본인이 드러내볼 용기를 갖기도 전에 그리고 또는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전에 상담자가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가장 위험한 상담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모습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적어도 이제 알고 있는 상담자. 사실 이게 역전일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게 시작되기 전에 황철 선생님하고 조금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 여기 책에서도 나오고 관찰자 입장이 있고 참여자 입장이 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내담자의 정서적으로 반응은 하지만 사례 개념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다 비슷한 관점들이거든요. 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만일에 같이 연습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단계가 있다면 무엇을 먼저 연습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황찬 선생님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황찬 선생님이 사실은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서 말을 좀 어눌하게 하시는데 원래는 굉장히 생각도 많고 굉장히 어눌했어? 그러니까 토론하기 되게 좋은 상대예요. 1대1로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황찬 선생님이 좀 그런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담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걸 회피하면서 이제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걸 모르고 상담에 왔고 모르고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호기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왜 저런 감정을 이 상황에서 갑자기 표현을 하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하나씩 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자기가 자기 감정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도 먼저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시고 그렇게 되시면서 사실 감정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함양이 좀 되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이 상담자한테는 훨씬 더 이제 뭐랄까 상담자로서 훈련하는 데 좋은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하기도 전에 이론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상담자의 또 하나의 저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입장에선 이게 맞다고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그게 먹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 경험을 먼저 해본 상태에서 자기가 여러 관점들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한 가지의 경험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는데, 관점을 먼저 공부해버리고 경험해버리게 되면은 관점에 대한 선호가 먼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상담자로서 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상담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험을 좀 해야 될까요? 아 지금 막 내 입으로 또 얘기해야 돼? 뭐 집단 상담밖에 없어요. 이거. 왜 아니 개인 상담도 있잖아요. 개인 상담에서도 자기가 노출할 수 있는데. 왜 집단 상담이었는데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겪으셨길래 그렇게 바뀌시려고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오늘 진행이 아주 역시. 맛깔스러워요. 괜히 피아노 친 게 아니야. 그렇지. 진화하는.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사람. 만말 사피엔스 진화하고. 포켓몬만 지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 초점이 목표를 잡게 되니까 그래서 감정을 다루긴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감정을 좀 이용하는 거라서 그래서 근데 집단은 사실은 자기가 개인의 목표를 갖고 왔지만 근데 그 목표가 어느 순간 중요해지지 않고 사람이 보이고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연습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럴 수 있다. 괜찮네요. 그런 거 맞죠. 이번에 대구에서도 집단을 누가 한다고. 또 내가 얘기해야 돼? 저기 끄트머리 많이 와주세요. 대구.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다. 진짜. 그래서 뭐 옛날에 어땠냐, 잠깐만 감정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상담자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역전얘기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상담에서는 상담자 역시 사실은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힘들게 갔을 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담자의 어떤 감정적인 괴로움, 소위 상처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는 핑계 하에서 사실은 자기가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정말 누가 이렇게 제대로 개인 상담에서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배우기는 해도 근데 개인 상담은 공개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자기가 눈 감으면 그렇지. 세상이 눈 감는 그렇지. 그리고 슈퍼비전도 어쨌든 감정가를 빼고 텍스트로만 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슈퍼비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좀 맞아. 아니 그래서 개인 상담이랑 집단 상담이랑 병행하는 게 최고죠. 최고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 시스템을 주로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런 시스템? 또 얘기해야 돼? 여기야. 이거 해야겠다. 여기 깔아주세요. 아니 집단 상담을 많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같은 형태들을 좀 흉내를 내고 있다. 네, 맞아요. 비구조가 생기고 우리가 하는 뭐든지 하더라고 좀 사람들이. 아 정말. 앞서가는. 그럼. 원조 붙여야 되겠어. 원조 무다심의 시. 원조 만난 가서 또 이런. 원조 할매. 그래도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할 거예요 누구도. 그렇지. 그럼요. 이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지. 맞죠? 센터 스터디도 우리가 처음이잖아. 그쵸. 그렇지. 그렇죠. 오늘 좀 홍보가 되네. 아니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제정신은 아닌 거지. 제정신이면 못해. 얼마나 좋아. 네, 내 남자들 자기들이 제정신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쟤네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저희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만간 또 새로 찍을 거잖아요? 뭘요? 제가 나오는 네, 그렇죠. 드라마. 저희 드라마 얘기. 드라마 상담을 어떻게 좀 받는지, 상담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좀 이렇게 좀 나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네. 한 100분 모시던데 100분 알면 되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각자 한 마디씩 야.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든든하다. 컨테이너. 홀딩이 되는 것 같은데. MC 진행하는데 여기 좀 안전함 느꼈어. 너무 나가고 있었는데. 저는 210페이지. 210페이지에 맨 마지막에서 이제 네 번째.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을 타당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축소하거나 피상적인 위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아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면 치료관계는 그 생동성과 의미를 잃게 되고 상담은 지적인 담화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상담 처음 하면서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담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아 그렇구나, 아 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지금 이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를 하고 슈퍼비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아 그렇군요. 그렇지. 교수님이 왜 그러는 것 같아? 그럼 대답해야 돼. 그렇지. 모르겠는데요는 할 수 없으니까. 뭐든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적인 담화를 아 전략 그래 맞아 이 느낌. 이 느낌이 참 더러워. 이게 뭔가 이 상담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좀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좀 의미심장하게 담았어. 오디오 빈다 빨리빨리. 야 오디오 비면 빨리 술자리면 술이라도 마시는데 얘기 끊기면 술이라도 마시는데 이건 오디오 비면 안돼. 220페이지 저는 220페이지에 첫째 줄에 이제 끝부분에 이제 내담자는 보통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반응을 숨기거나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또한 내담자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상담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상담을 끝내버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는 첫째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압도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본인이 이 감정을 입 밖으로 내서 그 감정 때문에 또 더 힘들어질까봐인 거죠. 그리고 둘째,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 상담자와 씨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셋째, 상담자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용받지 못하고 갈등하게 될까봐. 그리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사실은 이런 과정인데, 우선은 여기에 좀 첫째 줄에 좀 저는 좀 관심이 많았어요. 내담자는 보통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상담자들, 그러니까 내담자도 숨기려 하고 많은 상담자들은 이걸 또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얘기하길 기다리고 있지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누나 선생님한테 이제 많이 이제 개인 상담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저한테도 이제 다른 상담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다가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개인 상담을 받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받고 있는 중에. 그럴 때는 저는 돌려보내요,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선은 거기서 관계가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상담을 유지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한 번 더 믿어봐라. 그리고 네가 여기 와서 할 얘기를 거기 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런데도 상담자가 그거를 수용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 그때는 나하고 상담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내담자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상담자들도 그걸 좀 직접 그러니까 듣기를 좀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탐색을 안 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이제 감정도 피상적이고 관계도 피상적으로 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거를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알기 전에는 좀 굉장히 좀 뭐 상담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문화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족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지켜보는, 그러니까 함께 산다 이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가족이나 적어도 우리 친족, 이 정도만 우리를 진짜 이해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해할 수 없고, 나머지한테 도움을 청하는 건 민폐를 끼치는 일이고 그 가족 안에서 어떻게 도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사회가 워낙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 때문에
본인이 아픈 부분이 있고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서 많이 예제로 드는 상담자의 반응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잘 안 먹히는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우리가 TV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 정도인 거예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서양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을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의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선을 지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문화에서는 아 그래요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아 되게 멀게 이제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상담을 처음에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반응을 했는데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야, 내담자들이. 그 내담자들이 그리고 진짜 솔직하게 물어보면, 이제 저를 물어보기도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공감이 되냐. 근데 공감이 됐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안 와. 좋았다고 하고 안 와. 좋았다고 하고 안 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뭔가 내 남자가 준비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아 이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이걸 먼저 깨지 않는 이상 절대 내 남자가 내 말을 공감적으로 느끼지는 않겠다.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상담에 임하고, 내담자분들도 본인이 그 틀을 한번 좀 깨보시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처를 내가 아닌, 가족이 아닌, 진짜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라는 틀을 한번 좀 용기 있게 깨보시고 본인의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시는 거. 사실 남이어서 그걸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기도 하죠. 자, 저 할게요. 저는 212페이지에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상담이 어떤 머릿속 활동에만 머무를 거고 의미 있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 인지과학과 인지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추정해보면 의미 구조를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각성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뇌에서도 정서를 담당하는 그런 편도체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바로 이제 붙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재밌거나 무서우면 또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그게 생각이 좀 바뀌는 것처럼, 실제 상담에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랑 내담자가 함께 갈등하고, 그리고 좀 진짜 그 갈등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의 변화들도 경험하고, 하지만 기존에 밖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된다는 것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과정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상담자도 자신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좀 넘어서서 해야 되는데, 많은 상담자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개인 상담 특성상 마주 앉아서 그렇게 갈등을 하고 상담자가 갈등하다가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조직화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상담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런 변화를 원하시는 내담자들이 그런 변화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좀 속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담자들 중에서도 정말 변화를 위해서 상담에 오는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좀 위로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저는 좀 그렇게 좀 안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를 받고 싶고 네 과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고 상담자랑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면 어떤 상담자 스타일, 네가 원하는 상담 스타일이 뭔지 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진짜 변화하고 싶다면 그 상담자들도 상담을 할 때 이제 내담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물어봐서, 좀 이하 선생님이 아까 좀 먼저 교육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상담자가 계속 내담자에게 이렇게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내담자는 준비가 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상담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고 확인이 됐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262페이지에 거짓말 앞에 역전을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그리고 상담 과정에 몰입함으로써 그러한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이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
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내 역전이도 만나고 상담자의 그런 전이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사실 이런 작업 자체가 상담자한테도 특권이 되고 그런 한계를 잘 인식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상담자라는 직업이 그런 정말 그 좋은 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되고 저도 그런 게 위안이라고 위로라고 했던 건 이런 나라도 상담을 할 수 있구나 상담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이 말이 좀 제가 위로가 됐거든요 위안이 되고 그래서 이 글이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멍청이 하셨나? 네. 멍청이 한마디 그냥 네. 소감? 소감이나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계속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아, 네. 뭐라고? 나는 아닌데. 한명 빼고? 네. 빼고 계속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발표는 다음 주 네, 발표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